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세무이급 재무회계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염도교재 2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죠. 자, 20페이지 펴보세요. 자, 먼저 재무회계 들어가기 앞서 시험에서 이 비중이 어느 정도냐 그거부터 볼게요. 재무회계 비중은 먼저 이론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론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냐면요. 5문제가 출제가 돼요. 한 문제당 2점. 총 몇 점이냐? 10점. 10점에 100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기. 실기는 전폐입력인데, 전폐입력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5문제, 한 문제당 3점이거든요. 그럼 몇 점이냐? 15점에 15점. 그래서 재무회계 부분은 염도 시험에서 총 100점이 25점. 25점이 돼요. 그래서 비중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죠. 높은 편이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재무회계는 해보면 아시겠지만은 회계급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거의 다 겹쳐요. 거의 한 80%가 겹치고 한 20% 정도를 더 배우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계 1급과 관련된 주제들이 겹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소홀히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지 않아요. 회계 1급과 마찬가지로 설명을 다 하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혹시라도 회계급에서 재무회계를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0페이지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죠. 우리 회계 있잖아요, 회계. 그 회계라고 하는 거는 그 정보 이용자에게 뭘 알려주는 거냐면요.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알려주는 거단 말이에요.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알려주는 거를 회계다라고요.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이 제공의 수단이 뭐가 된다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된다고 한 적은 없죠. 이제 시작인데. 네.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가 그 유용한 재무적 정보의 제공 수단이라고 썼죠. 제공 수단이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이 재무제표의 종류에 5가지가 있잖아요. 네, 5가지 뭐가 있냐면요. 네, 재무상태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 두 번째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자본변동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주석이 있어요. 주석. 해서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회계 1급에서 여러분들이 회계 1급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2가지만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세무 2급도 마찬가지예요. 세무 2급에서도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위주로만 보게 될 거예요. 요거 위주로. 그래서 20페이지에 보시면은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럼 재무상태표의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하고 자본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산을 봤더니 자산이 왼쪽에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져 있죠. 자산은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기준이 1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몇 년을 기준으로 나누냐면요. 1년을 기준으로 나눠져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유동자산이고 그 다음에 1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비유동자산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부채 쪽에 봐서도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나눠지죠. 이것도 몇 년 기준으로 나눠지겠어요? 1년 기준으로 나눠지겠죠?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빚은 유동부채,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빚은 비유동부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본이 있잖아요. 자본은 5가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가 나눠져 있는데 이건 나중에 자본편 가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살펴보는 순서가 재무상태표 항목들부터 먼저 살펴볼 거단 말이에요. 그럼 재무상태표 항목들이 자산이 있는데 자산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부채가 있죠. 부채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순서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이제 손익계산서 항목들 살펴볼게요.
자, 그럼 21페이지 가볼게요. 21페이지 유동자산이 나오죠? 자, 유동자산이란 읽어볼게요.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보고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재무제표 보고를 12월 31일 기준으로 보통 보고하잖아요. 자,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게 유동자산이에요. 자, 근데 거기 보면은 두 번째 줄 가운데 다만 계속 읽어볼게요.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러니까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 기준은 1년 기준이 원칙인데 1년 기준 말고 어떤 기준도 있냐면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도 있어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도 있다라는 거. 정상적인 영업주기 기준.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조선업 있죠, 조선업.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배 만드는데 1년 만에 만들 수 있을까요? 1년 만에 못 만들어요. 배 만드는데 보통 한 3, 4년씩 걸리는데, 그러면은 걔네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3년 만에 돈을 받거나 3년 만에 재고자산이 나오면은 빨리 나오는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기준을 1년으로 둬버리면은 그 회사에 유동이 될 만한 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특성에 맞게 꼭 1년 기준으로 못 박아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주기가 뭐 3, 4년이다, 뭐 3년이다라고 하면은 3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은 유동, 3년 이후에 현금화되는 자산은 비유동,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자산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뭐하고 뭘로 나눠지냐면요. 당자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나눠지는데, 이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거든요.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고, 그 다음에 당자자산은 재고자산 이외의 유동자산이 당자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고, 당자자산은 재고자산 이외의 유동자산이 당자자산인데, 그럼 재고자산이 유동자산이잖아요. 근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배 만드는 주기가 3년이다라고 했을 때 3년 만에 재고자산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입장에서는 재고자산도 유동이 되기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재고자산은 무조건 유동자산인데 그 기준을 무조건 1년 기준으로 못 박아두면은 그 회사에 맞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유동자산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하고 뭘로 구분이 되냐면요. 당자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을 해요.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혹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서 현금화되는 자산은 당자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21페이지 하단에 왼쪽에 당자자산 보세요. 당자자산이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말이 재고자산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재고자산을 제외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당자자산이 되겠고, 오른쪽에 재고자산은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우리가 먼저 당자자산부터 볼게요. 22페이지. 자, 22페이지 상단에 제1절에 당자자산이 나오죠? 네.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22페이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당자예금이 나오죠.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얘는 이제 세 가지를 합한 금액을 이야기해요. 현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당자예금,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성 자산.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분기할 때 있잖아요. 분기할 때는 차변에 현금 1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100원 이렇게 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왔으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2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200원 이렇게 분기를 하는데,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이러한 계정 과목들, 현금이나 보통예금 이러한 계정 과목들을 합해서 어떤 계정 과목으로 통합해서 표시하냐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분기할 때 있잖아요. 분기할 때만 현금, 보통예금 이런 계정 과목을 쓰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 BS, 재무상태표를 영어로 BS라고 좀 적을게요.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해서 표시하거든요.
자, 그럼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볼게요. 자, 먼저 현금. 자, 현금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를 합한 거예요.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을 합한 거를 우리가 현금이다라고 하는데, 통화는 지폐나 동전 같은 걸 이야기하겠죠. 지폐 동전. 당연히 현금이죠. 지폐 동전은 들고 가면 당연히 들고 갈 필요도 없이 가지고 있으면 현금인 거 알겠고,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 거는 현금이랑 다름없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책의 22페이지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에 통화 대용 증권 있죠. 거기 보시면은 첫 번째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표는 그 타인이 발행한 거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현금이잖아요. 이건 뒤에서 당좌예금 할 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은행 발행 자가수표, 이것도 현금이죠. 여러분들 회계 1급 할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이건 제가 좀 이따 당좌예금 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 송금한, 그건 됐어요. 그다음 우편한 증서. 우편한 증서가 뭐냐면요, 이 종이에 종이인데 우편한 증서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편한 증서. 금액이 이렇게 10,000원이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하면은 상기 금액을 우체국 가서 찾으세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우체국 가서 찾으세요. 자, 그러면 이 증서는 있잖아요. 들고 우체국 가면은 돈으로 줘요. 그러니까 종이인데 이 종이를 우체국에 들고 가면은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종이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현금이 맞는 거 아니에요? 현금이죠. 현금이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즉시 현금할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런 환을 많이 샀는데, 그 우리가 옛날에는 계좌이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단 말이에요. 전산이 발달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편 봉투에 돈을 넣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이런 환을 사가지고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현금은 두둑하기 때문에 그 분실의 염려가 크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 봉투를 봤을 때 봉투가 뭐 우체통에 꽂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딱 봐도 돈 봉투라고 느껴지면은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을 현금으로 대용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편한 증서는 바로 현금할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현금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공사채 이자표인데, 여러분들 이자표 있잖아요. 사채를 여러분들 아직 정확하게 안 배우셨는데, 사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줘요. 그럼 이자를 줄 때 이자 지급일 날에 이 이자표를 떼서 가면은 은행에서 현금으로 준단 말이에요.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요즘은 다 통장에 꽂아주는데 바로 계좌이체 해주는데, 옛날에는 이 이자표를 떼가지고 은행 가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현금이랑 다름없는 거죠. 즉시 현금할 수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바로 계좌로 쌓아줘요. 근데 옛날에는 이 배당금을 받는 자한테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고 하는 걸 보내줘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럼 이 금액이 배당금이 20,000원이었다. 요 금액을 뭐 은행 가서 찾으세요라고 해요. 무슨 은행 가서 찾으세요라고 하면은 은행에 찾아가면 이 돈 20,000원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표도 종이에 불과하지만은 은행에 가져가면 즉시 현금할 수 있는 종이잖아요. 얘도 현금이랑 다름없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이랑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현금에 포함을 시킨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책에 참고로 다음의 항목은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1번에 선일자 수표가 있죠.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2번에 차용증서. 차용증서는 그냥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하나 써주는 종이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현금은 아니죠. 돈을 빌려주고 난 다음에 빌려줬다라는 거를 써주는 증서인데, 그 증서 자체가 현금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거 들고 가면 현금 주나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차용증서는 현금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2번에 요구불예금. 자, 요구불예금이 있는데, 이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은 우리가 요구불예금이다라고요. 왜냐면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지불해야 되는 예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먼저 보통예금이 있는데,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통장을 보통예금이다라고요. 언제든지 찾았을 수 있는 통장. 그러면은 얘는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이기 때문에 현금이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통합해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당좌예금. 이번에 당좌예금이 있는데, 이건 회계예금에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옆에 23페이지 보면 당좌예금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3번에 현금성 자산 있죠? 현금성 자산. 요것도 회계에서 배우셨을 건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금성 자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금융상품. 자,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있는 거.
만기가 있는 것을 금융상품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되세요. 자, 그럼 이 금융상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현금성 자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세 번째 뭘로 구분하냐면요, 장기 금융상품으로 구분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 있죠. 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만기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게 현금성 자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은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 거, 만기가 1년 이내인 게 단기 금융상품이 되겠고, 장기 금융상품은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1년 이후인 게 장기 금융상품이 돼요. 그래서 금융상품을 만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제가 이런 내용을 적어놨냐면요, 24페이지. 자, 24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금융상품의 분류가 있죠. 네, 금융상품의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에 보시면은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현금성 자산, 동그라미 2번에 단기금융상품, 동그라미 3번에 장기금융상품 이렇게 분류를 해놨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시험에서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양도성 예금 증서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근데 딱 봤더니 이 증서에 만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만기. 자, 취득일은 X의 1년도 11월 1일이었다고 할게요. 자, 근데 만기를 봤더니 만기가 나오면 무조건 그 금융상품이에요. 만기일이 X의 1년도 12월 29일이었다. 그 다음에 만기일이 X의 2년도 2월 5일이었다. 그 다음에 만기일이 X의 3년도 3월 5일이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자, 먼저 만기일 X 1년 12월 29일. 자, 그럼 취득했을 때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잖아요. X 1년도 11월 1일 날 샀는데 만기가 X 1년 12월 29일이면은 3달, 3개월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잖아요. 두 달 정도만 있으면 현금화 되잖아요. 이런 건 뭘로 구분한다라고요?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봤더니 만기가 X2년 2월 5일이죠. 그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죠? 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넘었기 때문에 얘는 현금성 자산은 아닌 거예요. 이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3개월만 기다리면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방 현금화가 되잖아요. 현금이랑 다름없는 자산으로 보고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하는 건데, 만기가 3개월을 넘으면은 현금화가 되는 속도가 빠르진 않다라고 봐요. 그때는 뭐 아니면 뭘로 구분하냐면요, 단기 금융상품 아니면 장기 금융상품으로 구분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만기가 1년 이내인 거잖아요. 예, 기준은 연말 기준. 연말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만기가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얘는 뭘로 구분하냐면요, 단기 금융 상품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기가 X 3년 3월 5일이면은 얘는 만기가 어떻게 돼요? 1년 이후이잖아요. 1년 이후이기 때문에 얘는 장기 금융 상품으로 구분해요. 장기 금융 상품. 그래서 금융 상품을 구분할 때는 만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만기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다. 예, 그럼 현금성 자산. 지금 만기가 2개월만 기다리면 현금화 되기 때문에 현금이랑 다름없는 걸로 보고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X 1년도 12월 31일쯤에서 봤을 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X 2년도 2월 5일 날에 만기잖아요. 그럼 만기가 1년 이내잖아요. 만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때는 단기 금융상품. 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3월 5일이니까 1년이 넘어가잖아요. 1년이 넘어가니까 얘는 장기 금융상품으로 구분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구분을 할 때 만기에 따라서 이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 자, 우리가 이거 구분할 때 처음에 현금성 자산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인 걸 이야기하냐면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금성 자산인 거예요. 자, 근데 현금성 자산이 아니면은 아니면 뭐냐면요. 그때는 단기 금융 상품 아니면은 장기 금융 상품이 되는 거예요. 단기 금융 상품 아니면은 네, 장기 금융 상품이 되는데, 자, 단기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취득 당시 만기가 1개월 이내인 거.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인 거.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 거. 그냥 장기금 상품은 만기가 12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31일 현재 만기가 1년 이후인 거. 이건 장기 금융 상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개정 과목들에 이 단기와 장기를 나눈 기준은 1년 기준으로 나눌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1년 이내이면 단기 금융 상품, 만기가 1년 이후이면은 장기 금융 상품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만기가 있잖아요. 취득 당시 만기하고 12월 31일 현재 만기는 다른 거예요. 12월 31일 현재 시점에서 만기를 따지는 거고, 얘는 내가 샀을 때 당시예요. 내가 구매했을 때, 내가 구매한 시점부터 현금화되는 시점까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시점이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인 거고, 그 시점이 3개월을 넘었으면 얘 아니면 얘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현금성 자산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세요. 22페이지 보시면은 맨 하단에 3번에 현금성 자산 있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란 그 빨간색 글씨 된 부분 볼게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예를 봤더니 기억, 니은, 티글, 리을이 있는데 기억의 첫 번째 끝에 양도성 예금 증서, 그 다음에 니은에 채권 및 단기금 상품, 디귿의 상한 우선주, 리을의 한매채. 몰라야 돼요, 그런 거는. 그냥 만기만 보세요. 만기가 전부 다 몇 개월 이내예요? 3개월 이내잖아요? 그럼 뭘로 분류한다라고요?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페이지 설명을 일단 다 했고, 그 다음 23페이지 볼게요. 23페이지 당자예금 있죠? 당자예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23페이지 당자예금을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해결급에서 다 배우셨던 내용인데,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A가 B한테 상품을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상품을 얼마에 팔았냐면요, 5억 원에 팔았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상품 대금을 5억 원을 만 원짜리로 좀 번거로우니까 B는 지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인 하나은행에 갔어요. 자, 하나은행에 갔는데 하나은행에서 당자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라고요. 당자예금 통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당자예금 통장에 돈을 7억 원을 넣는 거예요. 7억 원을 이렇게 넣었다. 그럼 예금 통장의 잔고가 7억 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하나은행은 이렇게 당자예금 통장을 개설하면은 뭘 주냐면요, 수표 용지를 줘요. 당자 수표 용지를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당자 수표 용지라는 걸 주고, B는 대금 결제를 할 때 이 당자 수표 용지에다가 5억 원이라고 써서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표에다가 당자 수표 이렇게 해가지고 5억 원을 써서 줘요. 그럼 수표 5억 원짜리를 발행하잖아요. B가 당자 수표 5억 원짜리를 발행하면 B의 당자예금 통장에서 돈이 5억 원이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표의 발행을 통해서, 당자 수표의 발행을 통해서 즉시 출금이 가능한 예금 통장을 당자예금 통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자예금 통장은 당자 수표의 발행을 통해서 그 예금 인출이 가능한 통장을 당자예금 통장이라고 하는데, 얘도 여기 들어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죠. 즉시 현금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22페이지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요구불 예금에 두 번째 당자예금이 있었죠. 이 당자예금도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즉시 현금할 수 있는 예금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수표를 발행하잖아요. B가 수표를 발행했더니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냐면요, 당자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당자 수표를 발행한다. 당자 수표를 발행하면은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느냐, 당자예금에서 돈이 출금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다음 A는 수표를 받았죠. 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자 수표를 받았잖아요. 타인이 발행한 당자 수표를 받았다. 타인이 발행한 당자 수표를 받았으면 뭘 받은 거냐면요, 얘는 현금을 받은 거다. 현금을 수령한 거다. 왜냐면은, 자, 이 수표, 타인이 발행한 당자 수표, 내가 수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A가 수표를 받으면은 얘는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은행 가가지고 이 수표를 현금화해달라고 하면 바로 현금화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을 받은 거고, 수표를 발행하면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요? 당좌 예금에서 돈이 출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유의사항에 당좌 수표 발행하면은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당좌 예금이 돼 있죠.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 받았을 때는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수표를 받은 거는 현금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당좌 예금 통장에 당좌 예금 통장이 아니라 요 자기화 수표부터 먼저 이야기할게요. 자기화 수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자기화 수표라고 하는 거는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를 자기화 수표다라고 해요.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를 자기화 수표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수표가 자기화 수표예요. 자기화 수표 보면은 여러분들 수표 가지고 있다라면 보통 다 자기화 수표인데, 그 수표는 발행이 보통 은행이 되어 있고 지급도 은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발행인하고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를 자기화 수표더라고요. 요거는 현금이에요. 그냥 현금. 여러분들 자기화 수표 들고 있으면 현금 들고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자기화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다. 당좌예금하고는 개념이 좀 다른 거. 당좌 수표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당좌 수표는 발행인하고 지급이 달라요. A가 이 수표 받아오면은 지급은 또 발행은 누가 있어요? B가 발행했지만 지급은 은행에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얘는 은행 발행, 은행 지급. 그래서 발행인과 지급인이 동일한 수표, 이게 자기화 수표가 되었고, 자기화 수표는 무조건 현금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책 23페이지 그 하단의 가운데 2번에 당좌 차월이라고 있죠? 그것도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당좌예금 통장을 계산하는데, 당좌예금 통장이 잔고가 3억 원을 넣는 거예요. 자, 당좌예금 통장이 잔고가 3억 원밖에 없는데 수표 발행이 얼마가 이루어졌어요? 5억 원짜리 수표 발행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부족한 상태인데 수표 발행이 5억 원이 됐잖아요. 이렇게 당좌예금 통장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거, 마이너스 2억 원 발생했잖아요. 당좌예금 통장이 마이너스 발생한 거를 우리가 당좌 차월이 발생했다, 그런 말을 써요. 자, 그럼 이 당좌 차월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자, 당좌 차월은 당좌예금 통장에 마이너스 발생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A한테 돈을 줄 때 5억 원짜리 수표를 발행했는데 A는 5억 원을 찾아가겠죠. 5억 원을 찾아가는데 통장의 잔고가 3억 원밖에 없으니까 이 통장에서는 3억 원이 빠져나갔을 거고, 부족한 금액은 마이너스 2억 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족한 2억 원만큼은 A한테 일단 누가 먼저 돈을 줬겠어요? 하나은행이 돈을 준 거겠죠. 은행 돈으로 먼저 충당을 한 거고, 부족한 2억 원만큼은 B가 은행한테 갚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빌린 거예요, 빌린 거. 하나은행한테 돈을 2억 원만큼 빌린 걸로 본단 말이에요. 당좌 차월은 뭘로 처리하느냐? 빌린 돈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이너스 통장 이런 거 쓰시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는 거는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출금이 가능한 통장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은 마이너스로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마이너스 출금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 돈을 누구한테 빌린 걸로 볼 수 있어요. 은행한테 빌린 걸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원만큼은 은행한테 빌린 돈이고 갚아야 될 돈이단 말이에요.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계정 까먹은 뭘로 쓰느냐? 단기 차입금으로 쓴다라는 거.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당좌예금 통장의 잔고가 지금 3억 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분기가 어떻게 되느냐? 상품을 구매한 거다라고 할게요. 그럼 처음에 상품이 얼마가 오겠어요? 5억 원이 오겠죠? 자, 근데 당좌예금 통장의 잔고가 3억 원밖에 없으니까 대변의 당좌예금 통장에서는 돈이 3억 원이 나가겠죠. 자, 부족한 2억 원만큼은 은행한테 빌린 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빌려서 물건 구입한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차입금, 단기 차입금 2억 원 이렇게 분기를 하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실무상 계정 과목으로 단기 차입금을 쓰지 않고 당좌 차월을 쓸 수도 있어요. 네, 당좌 차월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걸로 쓰라고 줄 거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당좌 차월로 하라고 쓰면 그때는 당좌 차월로 하세요. 근데 별말이 없으면 이 둘 중에 어떤 걸로 해도 다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좌거래개설 보증금이 있죠. 자,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좌 차월이 발생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당좌예금 통장을 개설할 때 이 보증금을 받아요. 당좌예금 통장에 보증금을 넣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기 때문에 언제 내 돈이긴 해요. 내 돈이긴 한데 찾았을 수 없어요.
당좌예금 통장을 깨지 않는 이상은 이 통장에 들어있는 보증금은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예금,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에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이렇게 사용이 제한된 예금,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당좌거래 개설 보증금은 당좌예금 통장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한동안 못 찾는단 말이에요. 통장을 깨지 않는 이상은 찾을 수 없는 돈이고, 일단 내 돈인 거는 맞잖아요. 내 돈인 건 맞는데 사용을 할 수 없는 예금이잖아요. 사용을 할 수 없는 예금, 내가 즉시 찾았을 수 없는 예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설명을 다 했고, 그 22페이지 가보세요. 22페이지 그 상단에 참고로 다음 항목은 통화대금증권에 포함하지 않는다에 1번에 선일자 수표가 있죠. 이거 선일자 수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선일자 수표는 수표상의 발행이라고, 수표상의 발행이라고, 실제 발행일이 다른 거, 실제 발행일이 다른 수표를 선일자 수표다라고요. 수표상의 발행일보다 실제 발행일이 먼저인 거, 실제 발행한 날이 먼저인 수표를 선일자 수표다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실제 발행일이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보다 앞선 수표를 선일자 수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뭘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현금이냐? 현금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수표를 봤더니 자, 수표의 발행일이 4월 10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 발행한 날은 4월 1일이에요. 실제 발행일은 4월 1일이다. 그러면은 이 수표상의 발행이 4월 10일이 될 때까지 돈으로 찾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못 찾았쓴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수표상의 발행일이 4월 10일이기 때문에 4월 10일이나 가야지 돈으로 찾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4월 1일 날에 수표를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수표상의 발행일이 4월 10일이기 때문에 4월 10일까지 돈으로 찾았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즉시 현금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뭘로 처리하느냐? 기능이 어음이랑 똑같은 걸로 봐요. 우리도 어음 같은 경우에는 어음상의 지급일까지 기다려야지 돈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일자 수표도 어음이랑 똑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얘는 뭘로 처리를 하느냐?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에요. 현금이 아니고 뭘로 처리하냐면요.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다. 왜냐면은 수표상의 발행일까지 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선일자 수표 같은 경우는 회사가 돈이 없을 때 발행을 해요. 당좌예금 통장이 잔고가 부족한 거예요. 당좌예금 통장이 잔고가 부족하니까 거래처한테 대금 결제를 못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내가 당좌예금 통장에 잔고를 4월 10일까지는 채워 넣을 테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달라, 뭐 그런 의미에서 발행하는 수표단 말이에요. 그럼 4월 10일까지는 그 수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돈으로 못 찾겠죠. 물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보통 상 가능상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4월 10일까지는 돈으로 못 찾기 때문에 그 뭘로 잡아둬야 되냐면요. 어음이랑 똑같은 걸로 보고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현금은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설명을 다 했고 이제 24페이지 볼게요. 자, 2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당기음 상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표의 1번에 당기음 상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 게 당기금 상품이 되겠고, 그냥 장기금 상품이 있는데 장기금 상품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후인 게 장기금 상품이 돼요. 그럼 그 단기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계정 과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단기금융 상품은 계정 과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뭐와 뭘로 구분이 되냐면요, 얘는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우리가 실무상 계정 과목은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그래서 정기예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냥 정기예금이에요. 정기예금, 만기가 있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만기까지 찾았을 수 없는 예금, 그게 정기예금인데, 정기예금이 만기가 1년 이내인 정기예금을 정기예금이다라고 하고, 정기적금은 정기예금을 제외한 금융상품을 이야기하는데, 정기예금 제외한 금융상품, 정기예금 제외한 금융상품을 우리가 정기적금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만기가 있는 예금이죠.
그래서 실무상 계정 과목은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분기할 때는 차변의 정기예금 100원, 대변의 정기적금 200원이다. 분기할 때. 근데 12월 31일에는 이 계정 과목을 통합해서 뭘로 표시하냐면요. 단기 금융 상품 300원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분기할 때는 그래요. 근데 실무상 분기할 때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분기할 때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분기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장기금 상품. 이 장기금 상품도 우리가 실무상 계정 과목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장기금 상품은 만기가 1년 이후인 걸 이야기하잖아요. 만기가 1년 이후인 걸 이야기하는데 얘는 계정 과목 두 가지 뭐와 뭘로 구분하느냐. 장기성 예금이랑 그 다음에 특정 현금과 예금.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자, 이 두 계정 과목을 좀 알아두세요. 특정 현금과 예금. 자, 장기성 예금은 뭐냐면요. 그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 상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예금이에요. 예금인데 만기가 1년 이후인 거. 만기가 1년 이후인 게 장기성 예금. 그래서 여러분들 분기할 때 있잖아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정기예금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만기가 1년 이내인 정기예금은 계정 과목이 정기예금이 맞아요. 근데 정기예금이 만기가 1년 이후이면은 계정 과목을 장기성 예금으로 써야 돼요. 구분해서 써야 돼요. 똑같은 정기예금이라 하더라도 만기에 따라서 분류하는 계정 과목이 달라진다. 만기가 1년 이내면은 정기예금, 만기가 1년 이후이면은 장기성 예금. 자, 그 다음에 특정 현금과 예금은 방금 배웠죠? 이건 사용이 제한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이게 특정 현금과 예금이 되겠습니다. 사용 제한되어 있는 예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그 당좌거래계획 보증금인데 얘는 당좌예금 통장을 깨지 않는 이상은 찾을 수 없잖아요. 만기가 뭐 엄청 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긴 한데 만기가 1년 이후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장기금 상품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장기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두 가지가 있는데 장기성 예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금인데 만기가 1년 이후인 걸 이야기하고 특정 현금과 예금은 사용이 제한된 예금. 그게 특정 현금과 예금이고 얘는 장기금 상품으로 분류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도 설명을 다 했고 24페이지 하단에 그 표 1이 있잖아요. 금융상품 및 단기 투자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융상품의 분류 요거는 설명을 했었고 그 단기 투자자산은 그건 됐어요.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페이지에 보면 필수분기 연습이 있죠.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저 칠판을 좀 지울 테니까 지우는 동안에 25페이지 필수분기 연습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볼게요. 1번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당좌거래개설 보증금 20만원을 현금 입금하고 당좌개설 수수료 2,000원을 현금 지급하다.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20만 2천원이네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변에 현금이 20만 2천원 이렇게 빠져나가죠. 자, 요 나간 돈 중에서 20만원만큼은 당좌거래개설 보증금이잖아요. 당좌거래개설 보증금은 계정 과목을 뭘로 쓰라고 했어요? 특정 현금과 예금이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에 대해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고 썼잖아요. 20만원만큼 특정 현금과 예금 20만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낸 거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겠죠. 수수료 비용 2,0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원재료 2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 원재료 상관 원재료죠. 차변의 원재료 2만원. 그 다음에 수표 발행하죠. 수표를 발행하면 어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했어요? 당좌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썼잖아요. 대변의 당좌 예금 2만원. 자, 그 다음 3번 원재료를 3만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거래처에서 받은 자기하수표를 지급하다. 자기하수표는 무조건 뭐라고 했어요? 현금이라고 썼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3만원 그 다음에 자기하수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3만원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면은 당좌 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고 자기하수표 준 거는 무조건 뭘 준 거라고요? 현금 준 거라고 썼죠? 자, 4번 제품은 3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았다. 그럼 제품을 매출한 거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이겠죠? 예, 제품 매출 30만 원. 제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30만 원 적고 그냥 대금을 뭘로 받았어요? 수표로 받았죠. 수표를 받으면 무조건 뭘 받은 거라고요?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이다라고 썼잖아요. 예, 그래서 차변의 현금 30만 원. 자, 그다음 5번. 자, 5번 보시면은 제품을 5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자기가 수표를 받았다. 50만 원에 매출했으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50. 자기가 수표 받았죠. 자기가 수표는 무조건 뭐라고요? 현금이에요. 차변의 현금 50만 원. 자, 6번 신한은행에 H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원금 100만 원과 당기 발생분 이자 5만 원이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체되었다. 그럼 정기예금 원금이 100만 원이니까 차변의 정기예금이 100만 원 이렇게 있었겠죠? 자, 정기예금이 100만 원 있었는데 얘가 만기가 됐다잖아요. 만기가 되면은 정기예금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어느 통장으로 대체예금 됐어요? 당좌예금 통장으로 이체가 됐잖아요. 그럼 정기예금의 100만 원을 빼서 차변에 있는 정기예금 100만 원을 빼서 당좌예금 통장에 100만 원을 넣는데 넣을 때 못 함께 입금이 됐대요. 이자가 얼마예요? 5만 원. 대변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5만 원. 해서 당좌예금 통장에는 105만 원이 들어오겠네요. 정기예금 통장에 들어있었던 돈 100만 원하고 이자 5만 원 해가지고 105만 원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개 자체가 뭐 해결급보다 크게 어렵거나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주제가 끝났고 여러분들 그 뒤에 관련된 이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42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42페이지 1번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만 하나 좀 풀어볼게요. 1번 다음 자료에 의할 때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지폐가 있죠. 지폐는 현금 맞죠? 그 다음에 니은은 우표가 현금인가요? 우표는 현금이 아니에요. 우표는 그냥 우표죠. 우표 들고 가면 돈 주나요? 그건 아니단 말이에요. 3번에 타인이 발행한 수표.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라고 썼죠. 현금 받은 게 맞아요. 리얼의 수입 인지가 있는데 인지 들고 가면 돈 주나요? 아니에요. 예, 인지는 현금이 아니단 말이에요. 미음에 우편안이 있는데 우편안 증서. 얘는 현금 맞죠?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편안 증서 들고 가면 현금화 시킬 수 있다라고 썼잖아요. 그 다음 B업의 정기예금. 예, 정기예금 만기가 2년 남았죠. 정기예금이 금융상품이단 말이에요. 정기예금이 뭔지 아시지만은 모른다 하더라도 만기가 있으면 무조건 뭐라고요? 금융상품이에요. 그럼 만기가 지금 2년이 남았으니까 얘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어떻게 했어요? 넘었죠. 그러면은 단기 아니면 장기 금융상품인데 얘는 무슨 금융상품이에요? 장기 금융상품이겠죠. 만기가 2년이니까 만기가 1년을 넘잖아요, 무조건. 네. 그래서 정기예금은 장기 금융상품. 그다음 C여세 당사 발행 당좌 수표.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 뭐예요? 당좌 예금이죠. 예, 그래서 얘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맞겠죠?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니까. 당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를 그 당좌예금이니까 이 자체도 현금이 맞단 말이에요. 당좌예금이니까. 현금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할 금액은 다 더하면 얼마냐? 지폐 20만 원, 그 다음에 타임 발행, 그 다음 우편안, 그 다음에 한 57만 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3번. 답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풀어보세요. 자, 풀어볼게요. 자, 3번에 기억에 만기 도래한 사채 이자표. 이자표 떼서 가면 현금 준다라고 썼잖아요. 이자표를 떼서 은행에 가져가면 돈으로 준단 말이에요. 얘도 현금성 자산 맞죠? 현금성 자산. 현금이에요, 현금.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 통지표 들고 가면 현금 준다라고 썼잖아요. 디귿의 CD, 양도성 예금 증서인데 얘는 지금 만기가 몇 개월이래요? 6개월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양도성 예금 증서가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 만기를 봐야 된다라고 썼죠. 그럼 만기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잖아요. 뭘 3개월 이내예요? 3개월 넘었죠. 3개월 넘었으면 뭐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단기 금융 상품 아니면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썼죠. 얘는 뭘로 분류가 되겠어요? 단기겠죠. 예, 단기 금융 상품.
리을의 당좌예금. 얘는 맞죠? 예, 당좌예금은 현금성 자산. 미음에 7월 1일에 수취한 받으럼이 있는데 만기일이 9월 30일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7월 1일 날 수취한 받으럼인데 만기가 9월 30일이면은 자, 받으럼이잖아요. 항상 뭘 보라고 했어요? 만기를 보라고 했었잖아요. 만기.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엄 자체가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만기를 보고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받으럼이 지금 7월 1일 날인데 만기가 9월 30일이니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럼 현금성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럼이 만기가 3개월이 넘어가는 거라고 하면은 받으럼이 맞는데 채권으로 보는 게 맞는데 얘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잖아요. 7, 8, 9, 3개월이잖아요. 그럼 뭘로 분류한다라고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B업의 취득 당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얘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을 넘었죠. 3개월을 넘었기 때문에 얘는 뭘로 분류한다라고요? 현금성 자산. 현금성 자산 아닌 거잖아요. 만기가 3개월 넘었으니까 뭘로 분류해야 돼요? 단기금 상품으로 분류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엇의 만기가 1년 이내의 상한우선조. 상한우선조가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만기가 몇 년 이내래요? 1년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다. 그런 말이 언급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만기가 1년 이내의 상한우선지이기 때문에 얘는 현금성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해당이 되는 거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것만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의 답은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느냐? 네, 3번 250만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예금이랑 금융상품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다 드렸고 지금 요거와 관련된 이론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 숙제로 낼게요. 예, 숙제로 해가지고 풀어오면은 제가 다시 다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